반갑습니다. 매립력 사문화 TV입니다. 오늘은 휴일이죠. 휴일인데 지금 전라도 천연사 문제로 많은 분들이 전북도청에서 계속 철야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한번 전북도청을 찾으셔가지고 많이 힘을 이렇게 보태주시고요. 또한 전단지 홍보라든지 이렇게 대해도 많이 여러분들 한번 동참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올려드릴 영상은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 역사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한국 사학계 현실 문제, 비파형 동검에 대해서 여러분들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 정리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전라도 천연사에는 비파형 동검이 한반도에서만 나오는 비파형 동검이 한국이고 나머지는 다른 계통으로서 이번에 표기가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표지 화면에 보이죠 보면요. 저것을 그대로 실으려 했는데 저런 배경이 나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왜 전라도 천연사에서는 비파형 동검을 한반도 것만 인정하고 나머지를 부정했느냐, 다 구분을 했느냐 하는 이유를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학술적 논리를 이렇게 전개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될 영상도 되고요. 또 주변에 여러분들 전라도 천연사의 실체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오락가락 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영상을 반드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공유를 해주신다면 아마 이제 배경을 알게 될 거고요. 대한민국 국민들 100%가 뭐 비파형 동검, 물론 이제 우리나라 사학계 빼고 나면 0.몇 프로 빼고 나면 비파형 동검은 고조선의 청동유물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는데 그리 아닙니다. 그리 안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전라도 천연사에서 비파형 동검의 영역이 축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오늘 이 배경 이야기 반드시 정리하셔야 되고 반드시 주변 분들에게 공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금이 바로 비파형 동금인데 그동안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뭐라 불렀습니까? 요령식 동금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요령 지역에서 나온다 해가지고 요령식 동금이라 했고요. 자,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뭐냐면 아주 이제 세밀하다 해가지고 이제 세형 동금이라 하는데 지금 초기는 뭐냐면 한국식 동금이라 했습니다. 자, 한국식 동금. 앞에는 뭐죠? 요령식 동금. 지금 보시는 것은 한국식 동금이라 해가지고 두 개의 동금이 다른 동금이라고 분류를 했죠. 그래서 이 동금만이 한국의 동금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규정을 해가 왔는데 이것이 이제 아닌 걸로 밝혀지면서 최근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로 요령식 동금을 현재는 비파형 동금이다라고 했고요. 한국식 동금을 세형 동금으로 바꿨습니다. 이 용어도 증명이 정확하게 되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조금 이따 설명드려 보시면 이것도 큰 오류를 이제 내고 있는 건데 보면요. 자, 비파형 동금, 세형 동금으로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박물관에 가면 요령식 동금하고 한국식 동금을 표기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박물관은 박물관장이 이병도 라인이라든지 신석호 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렇게 비파형 동금으로 안 쓰고 세형 동금으로 안 쓰고 왜 끝까지 요령식 동금, 한국식 동금으로 주장하느냐. 물론 박물관장이라든지 거기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그런 논문을 썼고 또 그런 라인이기 때문에 계속 요령식, 한국식이라 해가지고 요령식은 넣어보면요. 한국식이 아니다라는 쪽으로 어필을 자꾸 분위기를 조장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고조선 유물 대람은 여러분들 우리나라 국민들 100%가 뭘로 됩니까? 비파형 동금하고 고인돌을 알고 있죠. 고인돌이 바로 이 두 개의 유물이 고조선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표지유물이라고 다 알고 있는데, 그죠?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학계는 어떻게 될까요? 두 개를 다 지웠습니다. 다 지우고 비파형 동금이 고조선하고 연결되는 고리를 끊고 있고요. 고인돌을 고조선하고 연결되는 고리를 다 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에 고조선 유적지를 다 등록했는데 절대로 뭐죠 보면요. 고조선의 표지 유물인 고인돌 앞에 간판에다가 절대로 무엇을 안 쓴다? 고조선이라는 용어를 전부 다 안 쓰고 있습니다. 진짜 와 이게 뭐 이런 건 단합이 우리나라 학계는 잘 되는가 봐요. 고조선 절대로 쓰지 말라니까 씁니까? 고인돌 간판에 절대로 고조선을 안 씁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고조선 유물이 비파형 동검하고 고인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정서와 한국의 사학계, 한국의 박물관이 벌이는 것은 300 여러분들 뭡니까? 이게 뭐라 해야 될까요? 완전히 다른 딴 세상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실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그런데 최근에 또
이 사라졌던 요령식 동금하고 한국식 동금, 물론 박물관에는 어떻습니까? 고수하는 인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쓰고 있는데, 최근에 논문에 또 요령식 동금하고 한국식 동금을 용어를 부활시켜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오늘 이 강의 들어보시면 이제 전라도 천년사하고 연결된 논리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 이런 작태가 발생한 이유를 오늘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브리핑 해드리고요. 자세한 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논문도 보시고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요령식 동금, 한국식 동금이래 가지고 구분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최초로 요령식 동금, 한국식 동금 용어를 붙인 사람은 이근무라는 사람입니다. 이근무 씨가 누군지는 다 아시죠? 자, 여러분들 청동기 시대에 구분을 하는 보십시오. 김원룡 교수, 신경철 교수, 그리고 이근무 쪽에 와가지고 이제 뭐냐면, 자, 거기서 동금 문화를 어떻게 바꾸었다? 요령식 동금하고 한국식 동금으로 용어를 썼습니다. 여러분들, 왜 요령식과 요령식이하고 한국식이 다르다는 뜻이죠. 보면요. 왜 그럴까요? 그는 바로 고조선의 초기 역사를 어떻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당군을 인정하느냐, 부정하느냐. 중국의 이만을 인정하느냐, 한사군을 인정하느냐. 요 문제하고 관련된 아주 민감한 내용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건무라는 사람이 요령식 동금, 한국식 동금을 해가지고 왜 동금을 갈랐을까? 자, 여러분들 이유를 이제 다 어느 정도 눈치를 채야 됩니다. 자, 요령식 동금과 한국식 동금의 구분 이유는 뭐냐면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바로 요령식 동금은 한국의 동금이 아니라는 개념을 깔고 갑니다. 깔고 만들어낸 용어인데 최근에 논문 보면 이런 말을 후배 학자들이 함부로 못하니까 어때요? 아, 고조신의 초기 동금을 요령식 동금이라 했고 후기를 한국식 동금이라고 정의했다는데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고요. 여기서 요령식, 한국식 동금의 정의는 뭐냐면 바로 요령식은 한국의 고조선의 유물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식 동금이라고 정확하게 세형 동금을 붙여놓은 겁니다. 지금은 그걸 묻어가가지고 그걸 어떻습니까? 원죄를 없애려고 살살 돌려가지고 논문을 쓰는데 절대로 그렇게 논문 쓰면 안 됩니다. 요령식 동금과 한국식 동금의 용어가 별도로 나온 것은 두 개의 금이 다르다는 전제하에 세형 동금만이 여러분 알고 있는 세형 동금만이 한국의 청동금이고 요령식은 뭐다? 한국의 동금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것이 여러분들 전라도 천년사의 그 논리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그대로 들어간 겁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국사책에서 많이 국사 시간에 배웠죠. 비파형 동금은 몸체가 중국 악기 비파를 닮아서 비파형 동금이다 했는데 이것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조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주 요령 지방에서 주로 출토되기 때문에 요령식 동금입니다. 여기 초기에 땅을 파면 어디에서 나왔다? 요령에서만 나왔죠. 요령 쪽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만 나올 줄 알고 영원히 땅을 파도 영원히 비파형 동금은 요령 쪽에만 나올 줄 믿고 용어를 붙인 것이 뭐냐면 요령식 동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앞불사 세상이 가면 갈수록 땅을 파니까 비파형 동금이 어디까지 나와버립니까? 미치고 환장할 정도의 비파형 동금이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령식 동금이라는 용어를 살짝 뒤로 뺐는데 지금 다시 살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전라도 천연사에 있는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살리고 있는데, 자, 비파형 동금은 몸체가 중국 악기를 닮았다. 그럼 중국 금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중국식 동금은 손잡이 일체의 금이죠. 그죠? 자,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중국의 비파를 더 잘할 건데 왜 중국 사람들은 자기들 청동금 만들 때 비파형을 안 만들고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떻습니까? 아, 뭐 한반도하고 만주, 요서, 산동성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비파를 알고 비파를 그릴 수가? 이게 거짓말 자체가 중국의 비파를 닮았다고 비파형도 이게 어떤 놈이 여러분들 이런 용어 붙이는 놈들부터 정신 나간 놈들입니다. 누구가 붙이겠습니까? 뻔히 알겠죠, 여러분들 말 안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비파를 닮아서 비파형 동금이다. 다 거짓말입니다. 용어 다시 다 바꿔야 되죠. 왜? 정작 중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금을 만들 때는 비파형이 없습니다. 손잡이 일체 중국식 동금이라죠 보면요. 저렇게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이제 산동성을 넘어서 쭉 들어가보시면 어떻습니까? 손잡이 분리가 되죠. 분리되면서 저리 나오는 세형 동금, 비파형 동금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정확하게 구분하셨죠? 자, 최근에 비파형 동금 분포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비파형 동금이 우리나라 자꾸 지도에는 살짝 빼는데 어디를 빼느냐면 산동성의 비파형 동금이 나왔다는 걸 다 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산동성의 비파형 동금이 계속 지금 발굴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학계 미치고 환장합니다. 여러분들 자, 비파형 동금이 어떻습니까?
요령 쪽에만 나온 줄 알았는데 지금 어디까지 나와버렸습니까? 제주도까지 싹 다 비파형 동금이 다 나와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요령식 동금이란 말 자체를 박물관에서 쓰지 말아야 되는데 최근에 이 용어를 다시 살리고 있습니다. 어떤 논리를 가지고? 바로 여러분들 전라도 천연사에 있는 논리를 가지고 비파형 동금을 안 쓰고 요령식 동금, 한국식 동금이라는 용어를 다시 살리고 있는 한국사학계의 어느 일맥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비파형 동금 분포도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 나옵니까, 여러분들? 자, 만주를 넘어서 요동, 요서를 넘어서 산동성으로 계속 비파형 동금이 쏟아져 나오는데 최근에 발굴 성과에 본다면 여러분 오늘 공개하겠습니다. 산동성에서 세형 동금을 만드는 기술의 청동기가 산동성에서 또 나와버렸습니다. 자, 한국사학계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산동성이 뭐다? 산동성에서 비파형 동금도 나오고 세형 동금의 통일 기술을 가진 청동 기술을 가진 유물이 산동성에서 최근에 또 발굴이 됐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학기는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오늘 자료를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은 여러분들 보시는 것은 세형 동금입니다. 세형 동금인데, 자, 왼쪽 그림 보시면, 자, 여러분들 요동지방하고 요서지방 보시면 세형 동금이 아예 없는 걸로 우리나라 교과서는 한 개 살짝 그려놓는다니 아예 다 비어나버립니다. 저기는 요동하고 요서에는 세형 동금이 없는 걸로 우리 여러분들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오른쪽 보시면 최근에 발굴, 고고학적 발굴 성과의 세형 동금하고 비파형 동금 분포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른쪽 그림에 빨간 것이 비파형 동금이고 녹색이 바로 세형 동금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자, 요동요서의 세형 동금이 다 진출한 걸로 다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비파형 동금도 있고 세형 동금이 요동요서를 장악했다면 여러분들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산동성에도 당연히 나오는 것이 올바른 니치죠. 왜? 그쪽이 그 같은 문화권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 교과서에는 뭐다? 세형 동금이 요동하고 요서지에는 거의 없는 걸로 아예 산동은 다 빼버렸고요. 뭐 비파형 동금도 산동에서 출토되는 걸 다 빼가지고 거짓말 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세형 동금까지 어떻습니까? 나온다면 미치고 한장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 오른쪽 그림 보시면 자, 세형 동금은 계속 또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그림 보시면 뭐냐면 이제 한국과 일본의 이제 청동기를 연구하는 분들이 이제 지금은 이게 우리나라 학계에서 잘 써먹는 용어인 통설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통설을 또 부정합니다. 누가?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 보셨던 이번 뭡니까? 비파형 동금을 요령식 동금이라 주장하는 이 그룹들이 어떻습니까? 다 학계에서 자기들끼리 통설이라고 분리할 때는 통설이라 주장하다가 또 어떻습니까? 또 돌아서면 딴 말 하는 데가 우리나라 학계죠. 여기 보시면 이거 뭐냐? 일본에서 많이 연구를 해놨습니다. 뭐냐면 여기서 비파형 동금에서 세형 동금으로 변이 과정입니다. 그런 이런 유물이 나왔느냐? 나왔습니다. 자, 비파형 동금이 세형 동금으로 바뀌는 그 과정에 금이 다 출토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일본 학계에서도 뭐냐면 비파형 동금이 바뀐 것이 세형 동금이다. 그러니까 같은 금이라는 거죠. 같은 금인데 초기 금은 청동기 형태가 어떤 비파형이고 뒤에가 세형이다. 이렇게 이제 한일 사학계가 다 통솔해 놨는데 우리나라 학계는 뭐다? 이걸 부정하고 앞에 끼 요령식 동금이고 뒤에가 한국식 동금이라고 지금까지도 주장하고 논문을 쓰는 그룹들이 정정하게 살아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현실을 정확하게 아시고 논문을 보실 때 왜 이런 일이 나는지를 보시고 이해하셔야만 어떻습니까? 논문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다? 비파형 동금하고 세형 동금은 하나의 금이기 때문에 요령식 한국식 동금 증명은 잘못되었다. 이걸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런데도 여러분들 뭐가 나오냐면 비파형 동금이 어떻습니까? 계속 출토지가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송호정 교수가 나와가지고 논문을 자 2010년 고조선의 위치와 중심지 문제에 대한 고찰이라는 논문을 쓰는데요. 여러분들 뭐 EBS까지 나가서 고조선은 실제하지 않았다. 다 신하가 실제한 역사가 아니라고 부정을 했죠. EBS까지 나와가지고. 근데 2010년 논문 내용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비파형 동금이 계속 이제 한반도 요령을 넘어서 가지고 한반도 전체 다 나와버리고 전체 나오고 요서를 지나서 산동성까지 출토되니까 자, 우리나라의 고조선 연구 뭐 1호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뭐냐면 당군에 실제하지 않았고 당군의 영역도 고조선 영역도 어떻습니까? 다 축소시킨다고 주장한 이 양반이 책까지 쓴 양반이 얼마나 당하겠습니까? 그래서 논문을 썼는데 내용이 뭐냐? 비파형 동금 문화 범위 내의 모든 유적 유물 가춤체를 고조선에 속하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 말은 뭔지 아시겠죠? 비파형 동금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고조선 영역이 아니다. 고조선기 아니다. 라고 이제 하면 이게 뭐냐면 이번에 전라도 천연사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살짝 이제 잡아넣었죠. 비파형 동금은 어떻습니까?
다 지역별로 다 나눠가지고 그거는 고조선기 아니라고 주장하는 논리입니다. 그러면서 기원전 여기 나오죠. 기원전 4세기 3세기의 전국시대에 쭉 나가지고 철기 문화가 요동 지역도 어떻습니까? 쭉 들어오는데 요동 지역도 연문화 이것도 역사 왜곡입니다. 이 양반은 연나라가 어디까지 요동까지 쳐들어와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 한반도 위까지 들어온 걸로 주장하는 양반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고조선은 이 시기에 뭐죠? 압록강, 청천강 경계로 여기서 성장했다. 완전히 반도사관이죠. 그러면서 한 이후 중국과의 경기 지점 역시 패수도 어떻습니까? 절대로 여러분들 요동 요소를 건너서 패수가 아니라 압록강, 천천강으로 끝까지 주장하는 양반이 이 양반입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논문을 써가지고 뭐다? 비파형 동금이 이 양반들 처음에는 뭐죠? 비파형 동금이 고조선의 표지 유물로 주장해놔놓고 너무 비파형 동금이 한반도 전체까지 제주도까지 다 나와버리고 일본까지 이제 출토되고 요동을 건너서 요소를 건너서 산동성까지 나와버리니까 방황을 해가지고 논문을 써가지고 비파형 동금이 나온다고 그것이 고조선의 영역이고 고조선기라 주장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논문을 썼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러면서 이번에 지금 보시면 전라도 천년사에 뭐냐면 비파형 동금을 쪼개가지고 저 위쪽에는 어떻습니까? 저 하가점 지역에서는 뭐죠? 이거는 산융하고 동호의 문화다. 그 밑에는 뭐죠? 만주 위쪽은 뭐다? 이거는 예맥의 문화고, 자, 서단산 문화는 여기도 예맥이고, 그리고 한국의 뭐냐? 바로 비파형 동금은 한반도 안에 있는 고조선 쉽게 말하면 압록강 밑으로 여기에 나오는 청동금만이 한국의 요령식 동금이라 해가지고 저렇게 지도를 그려가지고 이번에 전라도 천년사에 표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 책이 전라도 천년사를 찍어가지고 지금 배포를 하겠다고 전북도지사가 지금 뭐 29일 안에 끝내겠다고 선포를 했다는데 그 전북도지사가 저 지도를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고시 패스하더라도 역사는 알고 고시 패스를 했어야 되는데 역사의식이 없다 보니까 아마 저 지도가 있는 줄도 모를 겁니다. 아마 역사를 정확하게 아는 뭐냐면 도지사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저 지도를 보면 야, 요 책은 절대로 나가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스스로 아마 폐기를 시키려고 할 건데, 자, 역사를 모르는 사람인지 아니면 알면서 듣고자 하는 사람인지 여러분들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라도 천년사의 송호정 교수가 논리가 그대로 자기가 주장한 것을 그대로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비파형 동금보다 자, 압록강 밑에 청천강이 있는 이쪽에 비파형 동금만이 우리 거고 저 위에 거는 뭐다?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동금이다. 비파형 동금이라고 이번에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이번에 전라도 천년사에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전라도 천년사의 고조선 부분을 송호정 교수가 썼는데요. 이분은 2003년에 여러분 책에 보시면 한국 고대사 속의 고조선사를 해가지고 이 양반이 여기에 벌써 다 정리해 놓은 것을 이번에 2023년에 20년이 흐른 뒤에 어떻습니까? 이번에 전라도 천년사에 넣었습니다. 자, 거기에 주요 내용 보겠습니다. 북한 학계의 견해를 따르면서 단군 신화를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는 윤내인 주장은 많은 문제점을 알고 있대 가지고 바로 윤내인을 북한의 뿌락치라고 프레임을 바로 씌워버립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나라 학계의 가장 특징이 잘하죠. 뭐지 보면요, 바로 프레임 씌우기의 달인들이 우리나라 학계입니다. 자, 이번에 전라도 천년사도 싸우는데 뭐라 했습니까? 임나 일본부 임나 문제 가지고 싸우는데 학자들은 TV에 나가지고 뭐라 이야기합니까? 일본석이 인용한다고 친일파라고 주장하면 안 된다. 우리 시민들의 주장도 하나도 한 것도 없는데 자기들의 프레임을 만들어 와가지고 방송이니까 어떻습니까? 국민들한테 그렇게 오도를 합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윤내인 교수를 뭐죠? 윤내인 교수가 고조선이 뭐다? 요동요소까지 진출했다고 하니까 이거는 북한 학계의 주장이다. 그래서 뭐냐? 자, 윤내인은 누구다? 북한 학계의 뿌락치다. 라고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제 논리를,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이 책을 쓰고요. 자, 거기에 뭐냐면 바로 요하가 나나라는 주장을 윤내인 교수가 합니다. 왜냐면 그 논리가 어떻습니까? 나나 아니면 어떻습니까? 보면 그 호타라든지 그 위쪽으로 다 그쪽 지역으로 다 넘어가죠. 모든 중국의 사스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 이 양반의 논리를 보십시오. 먼저 자, 윤내인을 뭘로 씌운다? 북한 학계의 뿌락치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북한 학계의 기본적인 견해다. 남한 학계에서는 윤내인이 따르고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도 56쪽에서도 윤내인을 북한의 뿌락치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 뭐죠? 그러면서 이제 논리를 확보했기 때문에 그 다음은 쉽게 이야기해줘. 단군조선은 신화다. 역사적 사실로서 증거는 찾는 것은 사실상 불가하다. 이 다 거짓말이죠. 지금 여러분들 요서 지역의 청동기 문화 발굴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고조선을 넘어서 가지고 역사가 국가가 있었다는 까지 다 이제 증거가 됐는데 절대로 우리나라 또 송호정 교수는 요소 문화가 우리 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그룹입니다.
자, 그게 뭐냐? 뭐 다 영원히 그리 살다가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희망도 없습니다. 그런 게는. 자, 네 번째. 중국 고대 문명에서 나나유적이나 대능아 유역을 조선이라고 한 일이 없으며, 자, 여러분들 없습니까? 밑에 조선아, 자, 신백강 원장님의 강의에 보시면 조선나라는 어떻습니까? 그 지명까지, 강까지 다 들어대가지고 거기에 조선 지명이 있다는까지 다 밝혔죠. 그런데도 그런 공부를 안 합니다. 뭐 이 양반이 사고전서를 읽어봤겠습니까? 안 읽어봐놓으니까 어때요? 아, 조선이라고 한 일이 없다라고 어떻습니까? 이게 오도를 정부를 잘못합니다. 산융은 물론이고 거기에 영주한 자 산융, 영지, 고죽국, 도하 등은 고조선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들 고죽국은 자 삼국유사 기록까지 부정해줘 보면요. 삼국유사에 고죽국이 뭡니까? 고죽국이 우리나라 역사 영역이라고 삼국유사는 써놨는데 송호정 교수는 산융, 영지, 고죽, 도하는 고조선 사람들이 아니라라고 77쪽에 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라도 천년사에 산융하고 동호를 다 잡아놨습니다. 왜? 산융, 동호는 고조선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논리 속에서 전라도 천년사에 바로 비파행 동검 영역이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정확하게 알고 자 여러분들 다음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시사라든지 뭡니까 뭐 도사 나올 때 도로 역사 쓸 때 이런 것이 있으면 반드시 짚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중국 고고학계 여기서 뭐냐면 자, 우리나라 학계에서 이런 논리가 생긴 배경을 오늘 여러분들 진짜 고급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자, 왜 이런 자, 송호정이라는 양반이 산융 동호를 주장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들 오늘 아마 최초로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사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자, 중국 고고학계의 비판 동금 연구사를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요령성 보시기 바랍니다. 빨간 저 오른쪽에 빨간 지역입니다. 조양입니다. 저기가 조양이 있는 요령성인데 저기에 여러분들 뭐가 나왔습니까? 바로 역사 스피스로 등장했던 비파행 동금이 저기서 출연합니다. 자, 저기는 어때서요? 비파행 동금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조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를. 여기에 이 동금에 대해서 연구를 최초로 한 사람이 누구냐면 중국학계 여러분들 이문이라는 분입니다. 자, 이문이라는 분이고요. 이분은 뭐 길림대학의 고고학과 교수고요. 계속 이제 부총장, 학술위원, 종신 교수까지 해가지고 이분이 뭡니까? 뭐 길림대학의 최고의 어떻습니까? 역사학자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이문이라는 분이 1979년에 논문을 쓰는데 동북계의 어떻습니까? 동금초론이라는 논문을 쓰면서 자, 이쪽 지역에 발굴된 비파행 동금에 대해서 자, 정리를 하면서 뭘 하느냐? 비파행 동금은 요동에서 나왔다. 요동 기원서를 이 논문에서 최초로 밝힙니다. 그럼 뭐냐? 이거는 중국이 아니라 요동이라는 것은 뭐죠 보면요. 과거 여기서 보면 바로 이제 한국 문화의 기원으로 다 자기들 알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분은 자 중국의 정부의 눈치를 끌고 떠나서 학자로서 양심적으로 뭐죠? 이 비파행 동금은 요동이 기원이다라고 정확하게 밝혀가지고 이 금이 고조선계의 금임을 정확하게 1979년에 밝힙니다. 자 중국 학계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중국의 유명한 길림대학이 어떻습니까? 고고학자가 이런 논문을 써가지고 밝히니까 뭐 우리 학계는 당황하겠죠. 자 당하는 사이에 우리나라 학계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중국에서 출연합니다. 누구냐? 자 요거는 뭐냐면 복귀대 교수의 여러분들 그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정보를 더 실은 내용입니다. 비파행 동금은 여기 요양에서 가장 많이 나왔고 60곳이나 발굴되었고요. 이게 뭐냐 고조선 계통이라고 정확하게 이제 복귀대 교수는 정리를 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길림대에서 어떻습니까 연구해가지고 박사학위 다 받은 분이기 때문에 뭐 이제 이문 교수님하고 다 아는 분이고요. 이래가지고 정확하게 고조선 계통으로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항하는 어떻습니까 학자 한 사람이 나오는데 물론 이 양반은 이제 역사 속에 조용히 사라졌는데 조용히 사라진 사람의 주장이 한국 사학계를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누구냐 금풍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금풍이라는 사람이 1981년은 뭐죠? 논문을 쓰는데 자 여기에 보면 돼 중국의 동북계 어떻습니까? 동북계에 대한 지역에 대해서 유물을 청동검에 대한 논문을 쓰면서 하가점 상층이 동호라고 규정을 합니다. 동호. 여기서 동호라는 거 쓴 이유는 뭐겠습니까? 고조선하고 분리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고조선 자 요동에 있는 고조선하고 분리시키기 위해서 자 금풍이라는 양반이 뭐다? 자 동호라고 이 비파행 동검의 문화는 뭐다? 하가점 상층에 나오는 비파행 동검은 동호 끄다라고 주장합니다. 자 이제 두 개가 이제 맞서는 거죠. 뭐 가장 어떻습니까? 뭐 말 그대로 고고학적 뛰어난 분의 이문 교수는 뭐다? 이거는 요동 바로 고조선계 금이 바로 비파행 동검이다 했는데 1982년 뒤에 1981년 논문에 금풍이 논문에는 어떻습니까? 이 하가점 상층은 동호로서 고조선이 아니다라는 식의 뉘앙스의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한국 사학계는 비파형 동검에 대해서는 이문의 요동 기운설을 부정하고 누구를 따릅니까? 자, 금풍의 동호설을 주장을 옹호합니다. 동호설 주장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 계속 이제 비파형 동검이 요동을 넘어서 산동선까지 나와버리니까 어때요? 이제 자기들이 이 금풍의 동호설을 주장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계속 주장해야 될 필요성을 더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라도 천연사에 그게 나간 겁니다. 왜? 자, 고조선의 표지 모델이 표지 유물이 비파형 동금이라 지금까지 자기들이 가르쳐 놓고 그 비파형 동금이 산동선까지 너무 많이 나와버리니까 이거 이상해지잖아요. 고조선이 자꾸 영역이 넓어지니까 어떻습니까? 옛날에 그대로 금풍이 주장 그대로 뭐냐 이건 동호 거다. 고조선 것이 아니라 동호 거다라고 주장해야 어떻습니까? 산동선에 나오는 뭐 비파형 동금도 이거는 이제 딴 데 이름 붙이면 있죠. 산동성 비파형이라 붙일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뭐냐 전부 다 고조선이 아니라는 식으로 전부 다 쪼개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한국 사학계는 뭐다? 여러분들 지금 물론 제 방송 보시는 국사학과 교수님 중에서는 비파형 동검이 우리 거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일부 계파, 이병도 신석구 라인의 계파에서는 되도록이면 어떻습니까? 그걸 안 하고 어디로 합니까? 보면 말 그대로 금풍의 동호성을 옹호하는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하가점 상층 문화에 대해서도 송호정 교수는 여러분들 산융 동호설을 이제 주장하고 있고요. 이번에 전라도 천사의 자기 주장을 그대로 넣었고 최근엔 젊은 어떻습니까? 뭐 청동기라고 많이 이제 기사도 쓰고 TV까지 출연하는 강인욱 교수 이 양반은 산융설을 주장합니다. 근거는 뭐냐면 2015년 자 비파형 동검에 대한 그 대해서 금풍에 대한 기사를 쓰면서 자기는 산융설을 주장한다고 기사를 남겨놨기 때문에 근거를 그대로 들이대 가지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고조선에 어떻습니까? 고조선이 강은욱 교수는 고조선 교수 아닙니다. 청동기는 많이 써먹는데 고조선을 인정하는 것 같으면서도 인정을 안 하는 당군을 인정할 것 같으면서도 인정을 안 하는 사람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많이 분류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복귀대 교수의 이제 고조선에 관련된 논문 내용을 많이 갖다 쓰는 걸로 지금 많이 주변 사람들 학계에서 알려진 인물입니다. 참고로 알고 이제 보시고요. 자, 여기에 이제 송호정 교수의 논리에 같이 박수를 쳐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윤내영 교수의 한평생 고조선이 어떻습니까? 고조선 연구에 몸바쳤던 윤내영 교수의 제자 바로 심재훈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양반이 고대 중국에 빠져 한국사를 바라보다는 책을 2016년에 내는데요. 여기에 아주 충격적인 말을 씁니다. 아마 이거는 이 양반이 이 심재훈 교수가 죽을 때까지 죽어서도 아마 저 내용은 넣지 말았어야 할 것이다 하는 후회 막급의 논리가 여기에 논리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뭐라 했느냐. 자기 스승 윤내현 교수 고조선 연구에 대해서 이렇게 평했습니다. 학문적으로 지나침이 있다면 그걸 제자리로 돌려놓는 게 아들로서의 도리다라고 어떻습니까? 책에 그대로 썼는데 이것이 코리아 히스토리 타임즈에 그대로 이제 방위게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평생 고조선을 연구해가지고 고조선의 실존을 연구를 했고 고조선 영역이 나나 북경의 나나까지 진출해가지고 다 있었다고 평생을 연구해 주장했는데 자 이것을 제자인 심재현 당국대 교수가 학문적으로 지나쳤다라고 하면서 제자리를 돌려놓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다 이제 심재훈 교수의 논리는 고조선은 당군도 없었고 나중에 보시면 기자 인터뷰에 보면 이만을 강조를 하는 그런 완전히 지금의 우리나라 사학계 주장 그대로를 서성의 모든 고조선 논리를 부정하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 한국 사학계 조선 총독부 사학계 논리를 그대로 옹호하는 쪽으로 이 양반이 돌아서 가지고 이렇게 지금 강단에서 가르치고 있는 걸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또 지금 주변 분들도 지금까지도 그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뭐 아마 여기 아니라면 이제 심재현 교수는 이런 말을 왜 썼는지 아마 공식적으로 인터뷰를 한번 내가 밝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해될 논리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안 쓰는 게 낫죠. 언어는. 자, 거기에 나오는 언어 보시기 바랍니다. 삼국유사의 기념 문제에 비롯한 당군 관련 기사는 고려시대 사람들이 당군을 시조로 인식했다는 건 사실을 전할 뿐이다. 이 말은 뭐지 보면요. 이 양반의 주장을 본다면 당군은 고조선 사람의 시조였지 우리 한국 사람의 시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인식의 정당성까지 보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해가지고 자 고조선 당군을 부정한 이제 분이 자 서성은 고조선 당군을 인정했는데 제자는 이렇게 부정했고요. 그다음 비파형 동검이 고조선 영역이 아니라고 또 이제 그러니까 일치라는 시도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뭐다? 위험한 발상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비파형 동검이 나온다 하고 비파형 동검과 고조선을 연결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뭐다? 부정하는 논리를 폈습니다. 송호정 교수의 논리하고 똑같은 논리를 펴가지고 책을 냈습니다. 자, 최근의 연구 결과를 여러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허준양이라는 분이 2017년 논문 쓴 건데 보면요. 자, 이제 청동기 기술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논문 쓴데 여기에 좋은 정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령식 동검이 어디서 산동성 서하 행가정 M2호에서 나왔다는 이제 연구 결과가 나와 있고요. 자, 세형 동검, 한국식 동검, 세형 동검이 산동성 안구, 산서성, 자, 만형묘정까지 나왔다. 기술. 자, 이런 쪽으로 어떻습니까? 고조선에 쉽게 말하면 세형 동검의 기술을 가지고 요령식 동검의 기술을 가지고 자, 문화가 어디요? 산동성과 산서성의 그런 청동기가 발굴됐다는 내용이 여기에 논문에 실렸습니다. 국내 사학계에서는 안 밝히려 하는 내용인데 자, 이렇게 허준양 씨가 논문을 써가지고 요령식 동검이 산동성에 나오고 한국식 동검 문화가 어떻습니까? 또 세형 동검의 문화도 산동성과 산서성까지 나왔다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공개를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논리 쓰는데 이 양반도 송호 교수를 옹호하는지 요령식하고 한국식 동검을 끝까지 용어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보겠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이 뭐냐면 산동성에 나온 뭐죠? 바로 세형동검 기술의 청동기를 비교하는 겁니다. 우리의 세형동검하고 중국에 있는 세형동검이라든지 세형동검 비슷한 않습니까? 동검의 기술이 이게 뭐다? 세형동검 기술이라고 이제 규정한 그런 논문이죠. 여기에 이제 이 양반이 논리는 결론이 이렇습니다. 자, 결국은 뭐냐면 중국 산동성 반도하고 한반도 서부 순환부는 뭐다? 하나의 교통 통로로 설정이다. 그러면서 지역적 교류 전파 등의 확산으로 파악된다라고 해가지고 고조선 영역이란 말을 못하는 거고요. 뭐다? 영역이란 말을 못하고 뭐다? 하나의 뭐다? 문화권이다. 이거 나오죠. 뭐죠? 하나의 교통로다. 자, 이리 왔다 갔다 했다는 거죠. 하지만 옛날에는 이 시대 때는 그렇게 바로 못 갔습니다. 이란 지역으로 배를 타고 되기 때문에 아무리 바다 가까워도 함부로 못 건넜죠. 자, 지역적 교류 전파 등의 확산으로 파악된다. 이때의 루트를 본다면 어떻습니까? 이거는 요동 요서를 거쳐서 산동선을 가야지 바다를 건너서 갈 수 있는 그런 문화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양반은 논문에서는 어떻습니까? 바로 한반도의 서남부하고 중국의 산동성이 어떻습니까? 그리 바로 소통된 걸로서 설정해가지고 논문을 매듭 지었습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이 양반 주장이 맞을 것 같습니까? 문화권이 이제 비파형 동검도 나오고 세형 동검의 기술이 산동성에서 다 발굴됩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논리로서 이분은 논문을 썼습니다. 자, 여러분 참고로 보시고요. 자, 이제 정리해야 되겠죠. 자, 비파형 동검, 세형 동검의 출토로 갈수록 확대되는 고조선의 영역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열심히 반도사관, 비파형 동검도 반도로 요령하고 한국식으로 갈라가지고 떼놨는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계속 이제 그러다가 또 비파형 동검을 고조선의 표지 유물로 주장했다가 이게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제 산동성까지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막아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반도사관 주장의 이병도 신석고 라인들이 자, 적신호, 위험 신호를 느끼고 나서가지고 지금 특히 어떻습니까? 이병도 라인에서 나서가지고 다시 비파형 동검, 세형 동검 용어보다는 요령식 동검, 조선 한국식 동검이라는 용어를 살리면서 어때요? 이것을 쪼개가지고 한국에서 나오는 비파형 동검만이 우리 거고 위에 만주 요동 쪽에 있는 것은 뭐다? 산룡이라든지 동호의 것이다 라고 어떻습니까? 요번에 완전히 갈라놓으려고 한 시도가 전라도 천년사에서 여러분들 요번에 시도가 됐습니다. 자, 오늘 이 방송 들으시면 자, 우리나라 학계의 실태를 아실 거고요. 국민들 100%가 비파형 동검, 세형 동검은 고조선검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의 사학계는 우리 국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또 다른 논리를 가지고 지금 고조선의 건국을 부정하고 역사 영역을 한반도 안으로 끌어들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작품이 바로 전라도 천년사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방송 보시고 어떻습니까? 전라도 천년사 관련된 분들은 이 방송 필층입니다. 반드시 보셔야만 돼요. 그 비파형 동검의 영역 문제가 얼마만큼 심각한지를 여러분들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 오늘 본 방송은 여러분들 주변에 전라도 천년사에 관련된 우리 국민들 그리고 정치인들 모든 분들에게 문화인들에게 돌려서 이 실태를 알 수 있게끔 여러분들 공유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매림역사문화TV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이제 뒤에 자료라든지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이 도와주시는데요. 이분들 이름으로 이 본 영상을 남깁니다. 또한 감사드리고요. TV는 고고학, 사료학 그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학문적 바탕 속에서 역사를 해석합니다. 자, 여러분들. 자, 이 내용을 여러분들 국민들에게 많이 알 수 있게끔 여러분들 도와주시는 게 공유 드리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알 수 있게끔 오늘 이 순간, 오늘 이 방송도 국민들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끔 여러분들 주변 분들에게 많이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여러분들께 자, 비파형 동검과 세형 동검의 문화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왜 전라도 천년사의 비극적 사태가 일어났는지 이 내용을 오늘 정리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